자, 시작은 2009학년도 6월 평가원이고 평가원 지문들이 워낙 많아요. 제가 큐레이션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락은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 세팅이야. 딱 한 단어 잡아보자. 뭐죠? 조세정가입니다. 자, 조세정가가 주제라는 걸 알려주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를이라는 지시어고요. 두 번째는 작은 따옴표입니다. 보이셨죠? 자, 그럼 봐봐. 조세정가가 뭐냐? 말 그대로 조세가 정가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쵸? 자, 쭉 읽어봐.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당연한 얘기야. 세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세 정책 원칙 중 하나가 그럼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한 분배해야지. 누구한테 얼마 얻는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법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누군가한테 납부를 하라 그랬어.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정유사에다 부과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조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 의도와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문제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지문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세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배경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문의 주제 구조입니다. 자, 얼마나 답이 쉽게 나오는지 이제 보실 건데, 자, 결국에는 답 고르려고 우리는 지문 처리하는 거다라는 주장에는 답이 하실 거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얘가 시험 범위니까 시험 범위처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꾸 답만 찾으려고 하시더라고. 오케이, 그렇게 제가 합의를 해볼게요. 자, 보자. 이 곡선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을 치자. 아이폰이 150만 원이었어. 하나를 살 수 있었죠? 근데 아이폰이 갑자기 300만 원이 됐어. 살 수 있냐, 없냐? 없지. 자, 그 얘기야. 예를 들면 아이폰이 100만 원이고 월급이 200이었어? 그럼 두 개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폰이 갑자기 두 배 떼어서 200만 원이면 하나밖에 못 사는 거죠? 당연한 얘기야. 가격이 높아지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니? 수요 곡선 우하향 곡선이야. 자, 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지 알죠? 영어에서 demand잖아. 수요가. 그래서 D라는 이니셜을 쓴 거야. 그러면 X축 Q는 이해되시죠? Q는 뭐야? quantity, 양이고 Y축 P는 뭐겠어요? price의 P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선은 다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공급은 뭐야? supply지? S라고 쓰겠죠? 됐니? 그래서 수요 공급선의 X축의 양의 Y축의 P까지 결정이 된 거야. 자, 그럼 봐봐. 당연한 얘기지만 생산자는 예를 들면 200만 원에 팔아도 이득인데 뭐 갑자기 품귀가 나가지고 400이 됐어요. 그러면 더 만들어서 팔겠지, 이득이니까. 당연히 서플라이 곡선은요, 가격이 오를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소비자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생산 곡선의 어디에서 교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0만 자로 1,500원으로 결정이 된 거야. 이건 기본 상식이야. 이걸 모르면 얘기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수능은 둘째 치고요. 그냥 생존이 안 된다니까. 생존이 안 돼. 내가 겁주는 건 아니야. 겁주고 싶진 않아.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모른다? 생존하기 쉽지가 않아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지? 두 번째는 여러분 경제학과는 그냥 수학과야. 얘는 수학이야. 자, 그럼 봐. 지금 S1과 S2는 어떤 관계에 있죠? 그렇죠. 평행이동이야, 그대로. A만큼. 자, Y축으로, 즉 P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100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100원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왜? 조세를 100원 부과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냥 얘는 뭐다? 수학이다. 그래서 S1에서 S2로는 100만큼 평행이동하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실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조세를 부과했잖아, 100원을. 그럼 당연히 생산자는 1,500원에 팔던 거에서 100원을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100원을 더 올리려고 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 100원 그대로 가격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교점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100원을 평행이동 시켰더니 어떻게 여기에서 교점이 돼서 여기에서 수요 공급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P, Q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되더라. 다시 X축 Q, P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조세 부과 100원 했을 때 평행이동 한 결과 여기가 교점이 됐고 이 교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그게 1번 선지 내용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지문의 원리에 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씁시다. 출제 의도가 뭐다? 지문의 원리를
그래프에 적용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였다요. 자, 2번 선지 볼게요.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A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100원 부과를 했어요. 100원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500에서 1,600으로 100만큼 평행이동했고 그게 바로 그 조세 100원이잖아. 해석하셨으면 확인이 되셨죠? 자, 3번인데 봐. 조세를 100원이 아니라 50원을 부과를 해보자.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겠어요? 요만큼 평행이동하시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S1을 기준으로 우하향이니 왼쪽 위로 가니? 왼쪽 위로 가죠. 됐니? 그래서 S2 곡선이 어떻게? 왼 위로 간다니까? 정답은 3번이야. 그냥 평행이동 하나만 하셔도 답 나왔어. 수학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수학적인 문제들 위로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하면 대수적으로 숫자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자, 근데 우리가 대수적으로 숫자를 넣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공식 같은 걸 알고 있잖아. 그 기본적인 공식이나 원리를 배우실 거야. 경제에 쓰이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되셨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결국에는 돈도 수학이잖아. 숫자잖아. 맞죠?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숫자로 굴러가는 거야. 돈으로 굴러가는 건데 돈을 숫자로 표현해야 되잖아. 결국에는 수학이야. 어려운 수학은 아니야. 자, 여기까지 처리가 되셨으면 사실상 거의 끝났거든. 자, 1단락에서 한 단어 빼오자 조세 전가는 문제야.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지. 자, 2단락에서 그 원인을 밝혀줬어. 원인은 뭐야? 시장에서 수요 공급선이 교점을 만든다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정부가 100원을 생산자한테 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1,500원에서 100원 추가해서 1,600원에 내고 싶겠지. 가격 1,500원을 팔면서 100원을 세금으로 내긴 불만이니까. 문제는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 왜? 당연하지만 생산자가 불만이야. 가격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불만이야. 결국에는 양측의 교점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래프에서 끝이죠. 자, 그런데 봐라. 의도와 다른 일이 벌어져 버렸죠. 왜? 지금 조세는 누구한테 부과를 했어? 생산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일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됐지. 아, 그렇구나. 조세 전가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구나. 됐어? 그래서 원인은 뭐야? 불만이야. 그 불만 때문에 어떻게 됐어? 결과로 조세가 전가됐어.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되셨으면 이제 3단락으로 가볼게. 자, 그런데 한편이라고 하면 자, 앞으로 평가원에서 이렇게 정보대칭상 주면 무조건 잡으셔야 돼. 조세 전가가 어떤 방향이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얘는 어떤 방향이었어요? 생산자에서 소비자 방향이었지. 반대로 어디서 어디로 가겠니? 소비자에서 생산자 방향으로 가시겠네. 잠깐, 그럼 이 현상의 원인은 뭘까? 그게 바로 4단락 주제야, 얘들아.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저 따라와서 지금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합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 방금 중학생 2,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셔야 돼. 대신에 중 2, 3 대상으로는 좀 더 쉽고 좀 더 천천히 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으니까 볼 건데 그래 주제는 뭐냐?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야. 자, 그럼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에 이 자체로 사실 문제죠.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은 사실은 뭐 때문이다? 시장, 마켓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야. 자, 그럼 시장의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가 있어요. 시장 참여자는 누구니? 생산자와 자, 소비자야. 자, 생산자는 당연히 서플라이 하니까 공급 곡선 녹색으로 할게요. 배경시 필수니까 공급 곡선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이 오를수록 이득이니까 가격과 생산량의 관계는 우상향 관계가 있을 거고 자, 반면에 소비자는 뭐니? 수요, 디맨드. 수요 곡선이고 자,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우하향 곡선이겠죠. 그럼 어디가 교점이다? 여기가 교점이다. 그래서 교점 얼마? Q와 P에서 결정이 되겠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곡선이라는 건 우리 지금 좌표 평면상에 표현했으니까 당연한 얘기더라.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우시잖아.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정의도 배우시지만 성질을 배워요. 그 성질은 뭐니? 기본적인 개형이야. 그래서 개형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 변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X값에 따라서 Y값 어떻게 되는 거냐? 즉 P값에 따라서 Q값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고 자,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렇게 기본적인 개형을 첫 번째 다루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거예요. 수학이야, 수학. 자, 그럼 평행이동을 시켜보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올렸을까? 이유는 100원만큼의 조세를
반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0원 그대로 올라간 건 아니죠. 이만큼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기본적인 이 이해를 하시라고 A단락을 가지고 정리를 했고, 자, 그런데 2단락과 3단락의 정보 대칭 비교해보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럼 조세정과 현상이 지금 어떻게 나눴어? 생산자한테 물렸더니 소비자한테 가고요. 소비자한테 물렸더니 생산자한테 가네. 자, 이것도 하나의 결과지. 그러면 이 대칭의 결과는 왜 일어나는지가 관건인 거야. 그래서 4단락에 원인을 밝혀놨죠. 뭐라고 밝혀놨니? 그래서 기억과 니은으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단락의 기억에서 니은에서 설명을 해놨고, 기억과 니은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경우에 기억은? 그렇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변화가 어렵다는 거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의 생산이 마찬가지로 비탄력적이다, 변화가 어렵다야. 그럼 어떻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기본으로 정리를 해두십시오. 상식이야. 필기하시고 잡고 계시면 돼. 그대로 여기까지 잡히죠. 한 장면으로. 왜냐하면 결국엔 여러분, 저도 제 상품을 팔고 있는 거야. 인스타를 해도요, 인스타 혹은 유튜브 다 마찬가지야. 자기 컨텐츠를 파는 거야. 연예인, 인플루언서, 자기 브랜드를 파는 거야.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라는 상업행위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성직자 되시면 되는 거야. 신부님 되시면 되고 수녀님 되시면 되는 거야. 스님 되시면 되는 거야. 물론 요즘 스님도 풀 소유를 하시더만. 페라리 타고 다니시는 스님도 계시더라. 그 혜민이 스님이라고 페라리에 풀 소유하시는 스님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새로운 불교야. 맞네. 스님조차도 물건을 파시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저 따라옵시다.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역시 하버드 나오신 스님은 다르신 것 같아. 자, 봐.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고 물어봤고 대답을 한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영어 문자 쓰는 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Q는 question, 질문이고요. and answer, 대답인데 최대한 단순한 기호를 써가지고 직관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경우에는 가격 변화가 있는데 소비자가 구입량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대. 자, 그럼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이네, 한편. 그러나 말고 한편 또 뭐야? 그렇죠. 자, 가격 변화가 있는데 생산량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 생산자가 세금 부담하게 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4단락 그대로 때려 박은 게 45번이야. 됐니? 자, 여러분이 홈플러스에 갔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사려고 봤더니 가격이 한 3배 가격, 바나나 한 송이 갑자기 20만 원 됐어. 안 사면 되잖아. 오렌지 사면 되지. 자, 결국 무슨 얘기야? 바나나 가격이 올랐어? 수요를 줄일 수가 있죠. 대신에 뭘 사면 돼? 대체제인 오렌지 사면 되잖아. 커피가 올랐어? 제로 분봉 먹으면 돼. 커피 구입을 줄일 수가 있대. 수요를 줄일 수가 있대요. 역시 뭐가 있다? 대체제 하면 돼. 제가 평소에 쓰는 샴푸가 있어. 그런데 그냥 싼 거 사면 돼. 역시 뭐가 있다? 똑같이 대체제가 있죠. 자, 이건 누구 입장이야? 소비자 입장이야. 자, 이제 생산자 입장을 볼게. 자, 생산자 입장에서 볼 건데 사과를 오래 보관할 시설을 소유했어. 그럼 봐봐. 사과가 엄청 풍년이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뭘 갖고 있으면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미 봐봐. 생산량은 조절할 수 없더라도 뭘 조절할 수 있어? 생산량과 사실상 같은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지. 조절이 가능하죠. 됐니? 정답은 그래서 5번이겠지. 왜? 유행이 바뀌었어. 사, 안 사? 안 사. 즉 생산량을, 즉 출하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 땡처리해야 돼. 정답은 5번이시라. 여기까지 됐니? 말 나온 김에 그냥 제가 딱 2분만 얘기할게요. 2분만. 요즘 잡설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걸 했었어요. 제가 진짜 제가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상한 헛소리를 하니까 지금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또 근데 헛소리를 듣겠네, 이 새끼들. 하필이면 티몬이랑 위메프가 지금 또 개판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3대 소셜 커머스가 있었어요. 티몬, 위메프, 쿠팡. 근데 지금 아예 이제 다른 성격으로 변했는데 소셜 커머스가 뭐였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동구매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게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2007년인데 제가 그것보다 한 1년 앞서가지고 소셜 커머스를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로. 근데 그때 내가 뭘 본 거냐면 미국이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 시즌이 되잖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요 자체가 작으니까 되게 비싼 물건들이 있었어요. 매니아틱한 장비들.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인데 미국에 땡처리 시즌 되면 5만 원이야. 진짜로. 그런 거를 공동구매로 팔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기다려. 왜? 반값이니까.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했었는데 별로 관심 없어 보이니까 좀 얘기할게.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힌트를 많이 드릴 거예요. 잘 메모해놨다가 꼭 여러분 하시고, 제 힌트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김밥천국 차릴 거다는 어마어마한 힌트야. 진짜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10년 뒤에는 분명히 저는 뉴욕에서 김밥 말고 있을 거거든. 여러분 오시면 진짜 제가 무료로 서비스 해드릴 건데 아마 대박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 지금 하나 그리고 있어요. 약간 백종원 백다방처럼. 그래서 이제 배김밥천국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제를 묻는다 그랬었잖아. 조세정가가 그래 주제라는 게 보였죠. 조세정가가 뭐야? 그렇지. 정부에서 세금을 누구한테 물라 그랬는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 정가되는 현상인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